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스타트업 5화 예고를 보니 달미가 운전할 차에 탈 사람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아는, 즉 대중의 트렌드를 잘 읽는 눈을 가진 서달미, CEO 세포는 없지만 좋은 기술력을 가진 삼산택, 그리고 들러붙고 싶은 스펙을 가진 변호사는 취미고 원래 디자이너인 정사하, 이렇게 5명의 인물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CEO 달미가 이끄는 이 회사 이름은 이제 어떻게 돼야 하나요? CEO로 영입된 거니까 삼산택 그냥 가나요? 5화 리뷰는 달미와 사하가 첫 만남에서 서로 능력을 모두 파악한 이유, 달미를 선택한 크고 소중한 도산이의 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샌드박스 입주를 준비하며 서점에 갔다가 변호사는 취미고 원래 디자이너인 정사하를 처음 만난 달미. 달미가 인맥, 학벌, 재력 두루두루 아쉬워서 샌드박스에 지원한다고 하니 엮어서 들뜰 게 없는 인물이라며 피해야겠다고 한 정사하. 하지만 달미의 능력을 보고야 말았죠. 하나 남은 책을 두고 경쟁하던 달미와 사하. 1,000원을 꺼낸 달미에게 사하는 5,000원을 더 주고 책을 얻었지만 달미는 새로 도착한 책을 샀습니다. 사하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단번에 파악하고 1,000원을 건네면 더 큰 돈을 건네서 그 책을 꼭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던 달미. 사하도 같은 수법으로 도산에게 10,000원을 더 받고 책을 넘겼습니다. 6번째 서점을 돌고 있는 체크난방 성애자들이 그 책이 얼마나 절실한지 눈치챘기에 더 큰 돈을 걸어도 책을 살 사람들이라는 걸 파악한 거였죠. 호구가 된 철산, 용산, 도산과 달리 달미와 사하 모두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 돈을 벌었습니다. 같은 5,000원을 벌었지만 승자는 당연히 달미입니다. 달미는 무자본으로 5,000원을 벌었고 사하는 5,000원을 투자해 10,000원을 벌었으니까요. 이미 사하가 들러붙고 싶은 스펙이라 엮어보겠다고 돌직구를 날렸던 달미는 샌드박스에서 정사하를 발견하고 먼저 영입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두루두루 아쉬운 배경을 가진 달미와는 엮여서 득될 게 없다고 했지만 달미의 수완을 봤던 사하는 영입 제안을 수락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샌드박스에서 같은 팀이 된 달미와 사하 그리고 삼산택. 선을 긋는 것과 선을 지키는 것의 차이를 알고 CEO로 영입해줄래와 개발자로 영입하겠습니다의 차이를 아는 도산이. 도산이의 말대로 언어 영역을 잘하진 못했어도 웬만큼은 했나봐요. 감정과 이성이 모두 달미를 선택했습니다. 을로 철저히 세팅되는 것을 유독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던 철산과 용산. 지평의 집을 삼산택 사무실로 꾸밀 때조차 갑으로서 우위에 선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도산이도 싫다고 했고요. 인제는 이미 팀을 짜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당일 빠졌지만 당황하지 않았죠. 이미 사업 아이템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개발자가 누구더라도 시키는 걸 만들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상황. 도산이의 코다 수상 경력을 확인했으니 삼산택의 이력 정도로 충분했을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달미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달미는 삼산택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달미와 사하, 도산이가 마주친 서점 안에 놓인 책.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만 봐도 달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달미는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소위 말하는 대박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보는 눈을 가졌죠. 공유 오피스 개념을 주방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키를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 키가 없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문인식으로 열면 어떨까? 하지만 추운 날씨에는 장갑을 벗기 귀찮을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지문보단 안면 인식이 낫겠다라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당에서 기도를 할 때 장면도 너무 공감이 됐는데요.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에 가지 않는 나이롱 신도예요. 그런데 급할 땐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달미 할머니처럼 저희 엄마도 항상 주님 바쁘셔, 나이롱 신도 기도 들어줄 시간 없으셔 라고 말하시거든요. 하지만 달미의 말대로 나이롱 신도 소원을 들어줘야 독실한 신도가 되죠. 소위 기도빨이 먹혀야 기도하고 싶고 절실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업이고 마케팅이죠. 호다 수상 소문이 퍼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방문한 삼산택 사무실. 하지만 그 어떤 투자자들도 삼산택의 사업 모델에 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업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좋은 기술만 있는 상태.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수익을 창출할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태. 쓸모는 없지만 예쁘니까 사야 돼가 통하는 아이템도 아니잖아요. 기술이 좋아도 돈을 벌 아이템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삼산택에 꼭 필요한 건 전문 경영인이라는 걸 지평은 쪽집게 과외처럼 말해줬습니다. 도산이에게 대표 DNA가 없다는 것,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죠. 달미가 좋아하는 모든 점이 도산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크고 멋있다. 그 말조차도 도산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죠. 도산이의 외모처럼 손도 타고난 유전자잖아요. 달미가 도산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들은 후 도산이가 손을 보면서 더 씁쓸해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삼산택 CEO가 돼줄래 라며 도산이 달미에게 내민 큰 손, 달미와 샌드박스에서 만나게 된 도산이가 건넨 손은 도산이의 개발력, 즉 순수하게 도산이의 노력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함께할 동반자를 얻게 된 달미와 도산. 누군가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감정을 아는 달미의 대사도 너무 공감됐어요. 도산이에게 속아서 화가 난다기보단 잘난 척하고 싶었던 도산이의 마음을 이해한 달미. 하지만 달미는 아직 도산이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CEO처럼 보이도록 도와준 한지평 팀장에게 왜 그렇게까지 도와준 것인지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리뷰는 저의 최애 캐릭터 지평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고스톱을 치면서 환하게 웃는 지평이 너무 소중했어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